가지 챕터로 영화 토크 해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순서는 이달의 영화, 이달의 이슈, 그 다음에 이달의 영화 추천입니다. 자, 챕터 1으로 이달의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달의 영화로 선정한 게 미키 17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영화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미키 17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살기 어려워진 2054년 지구. 그곳에서 빚쟁이 신세가 된 미키는 사채업자를 피해 지구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정치인 마셜의 얼음 행성 개척단 중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익스펜더블에 지원한다. 여자친구 나샤와의 유대를 쌓으며 반복되는 죽음과 출력의 사이클에도 익숙해지던 어느 날 얼음 행성 생명체 크리퍼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오니 이미 미키 18이 프린트되어 있다. 행성당 한 명만 허용되는 익스펜더블이 둘이 된 멀티플 상황 속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이야기. 네, 이렇게 줄거리 잘 들어보셨죠? 네. 너무 흥미로운 소재들로 이야기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미키 17 어떻게 보셨나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먼저? 저는 일단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뭔가 그 미키 17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어떤 기분이냐고 묻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구에 생존한 모든 사람들 중에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키 혼자 경험한 경험이니까 그 어떤 공감도 받을 수 없고 그런 미키의 외로움이 좀 더 느껴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계속 영화를 본 뒤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서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사실 거의 마지막 장면쯤이 기억에 남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미키 17로 계속 불렸던 사람이 어떤 크레딧에 미키 17이 아니라 미키 반스라고 이름 전체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맞아요. 기억에 남는데 이 전까지는 미키 17이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로만 이제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반스라는 이름 전체를 불러줌으로써 미키 17이 인간의 존엄성에 뭔가 인정을 받는 느낌? 그런 게 들어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영화적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런 검정색 화면에 올라간 그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수민 씨는 어떠셨나요? 기억에 나는 장면이라고 하면은 그 미키 17이 미키 18을 맞닥뜨렸을 때가 저는 좀 미키 17과 같이 좀 충격을 받았어가지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좀 되게 충격받기도 하고 그때부터 좀 흥미진진해가지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장면은 아닌데 저는 음악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좀 웅장하면서도 그런 클래식한 영화 음악들이 영화를 좀 더 돋보이게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따로 영화 음악을 따로 찾아서 듣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음악적인 부분도.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또 영화를 찾아보다가 느낀 건데 이게 이 영화가 옥자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를 보다가 그 크리퍼의 눈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옥자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크리퍼를 통해서 옥자를 본 느낌이 기억에 남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 스콘 학회원들이 모두 다 미키 17을 봤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부터 몇 가지 질문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을 프린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처음에는 이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이거 너무 삶에 저는 살아있고 태어나고 죽을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끝이 있다는 거. 근데 이 프린팅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영생을 할 수 있는 계속 살아야 거잖아요. 되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에 뭔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원치 않은 사고 이런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또 프린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뭔가 찬반에 대해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근데 사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준비가 아무것도 된 게 없기 때문에 제도적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직은 이르다. 이르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저는 보면서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유할 수 있고 그 자아가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그 기술력을 그냥 뭐 로봇이나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을 인간을 계속해서 프린트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쨌든 생명은 태어나고 무조건 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계속 프린트를 사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다른 기술력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만의 그런 뭐한 가치 이런 게 음. 사라지는 느낌이 맞아요. 들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그럼 미키 17이 이제 저장해둔 기억이 있었고 복제된 신체가 또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억과 신체 둘 중에서 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기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 너무 어려워서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소영님은? 저도 너무 어려워서 넘기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와우. 소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억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몸뚱아리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사실 나의 기억도 없어질 수는 있지만 뭔가 나의 이성과 그런 게 더 나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신체는 그거잖아요. 거기서도 우주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 것들로 만들어낸 거일 뿐이었잖아요. 프린팅 된 거는.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계속돼서 복제되는 미키들을 다 똑같은 미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17, 18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다음 뭐 35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뭐 그런 다 똑같은 네. 미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로버트 패티슨님이 연기를 하실 때 17하고 18하고 좀 차이를 두려고 했대요. 그 앞니빨 하나를 이렇게 밖으로 하나를 뺐다 그랬나? 살짝 그 가짜 약간 분장 그렇게 해서 변화를 좀 주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 똑같은 미키가 아니죠. 자, 네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멀티플이 된다면 어떨지. 저는 근데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냥 둘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면 어쨌든 둘 중 한 명을 뭐 극단적으로 가면 죽이든가 한 명을 그냥 다른 사람이라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기억은 똑같은 거잖아요. 나와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 그쵸. 그래서 둘 중 누구 한 명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샤처럼 네. OS 둘이라서 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샤처럼. 그래가지고 뭔가 한 명을 저버린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성격이랑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약간 그 뒤에 나온 18은 좀 낯설 것 같긴 해요. 전 나샤처럼 바로 너 미키 너 내 남자친구 이렇게 하면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걸 인지하게 된다면?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키즈 한 줄 평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 영상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평론가처럼 한 줄 평을 남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시로 이동진 님이 이 미키칠에 대한 한 줄 평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파들어갈수록 넓어지는 흥미진진한 역설이 새벽 별처럼 반짝이는 유머에 담겼다. 너무 예시가 고급이에요. 그치만 우리는 고급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한 줄 평을 해볼까요? 생각을? 저는 생각해와가지고 오. 저는 나와 그들과 세계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간다. 로 했어요. 나와 그들과 세계와. 세계와. 좀 되게 이 미키 이게 그냥 뭔가 한 사람의 그런 자아를 여러 개로 뭔가 두면서 그들의 갈등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크리퍼 있잖아요. 전 크리퍼가 하나의 어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찾아가고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저는 YOLO is present.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YOLO가 You only live once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미키가 그토록 바랬던 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으로 살고 이 몸으로 죽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감사한 게 많았고, 또 미키 17이 힘들 때마다 미키 18이 또 구해주잖아요. 뭔가 그 부조리에 굉장히 싸워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를 구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이고, 내가 어떻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이건 정말 선물이라고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 번 사는 게 이제 선물이다. 네. 한 번 살 수 있는 삶이, 인간의 삶이 선물인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자, 챕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두 번째는 이달의 이슈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저희가 고른 이달의 이슈는 재개봉 영화와 관련된 것이었죠. 재개봉 영화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미 상영한 적이 있는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개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질문하고 토의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두 분은 직접 영화관에 가서 감상하신 재개봉 작품이 있으신가요? 지금 딱 재개봉 영화 봤다고 기억나는 건 타이타닉이거든요. 어. 저는 타이타닉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몇 번씩이나 봤었는데 재개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큰 화면에서 본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영화관 가서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재개봉 영화가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수민이가 말해준 건 이제 좋은 점도 섞인 것 같은데 맞아요. 부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뭔가 재개봉 영화 자체 부정적이기보다는 재개봉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 저희 지금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를 투자받아서 뭔가 도전적인 영화를 하기보다는 정말 안전한, 흥행이 보장된 또 다른 그냥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개봉 영화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영화 산업을 봤을 때 뭔가 좋지 못한 환경일 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성공할 그래서, 만한 것만 네, 이제 그러는 돈을 거죠. 이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미 보장된 친구를 또 다시 개봉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개봉 영화가 많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영화 산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맞아. 명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운드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영화를 큰 화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건 이제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물 같은 일이죠. 저는 그 위플래시 작품을 되게 늦게 알게 됐는데 그게 사실 드럼에 관련된 영화여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그마한 화면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영 씨가 말해준 것처럼 그런 사운드, 그리고 화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놓친 과거 영화들을 이제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사실 재개봉 영화의 큰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행기 조종하는 영화 있는데 탑건인가? 아, 그 어머니들이 톰 크루즈 배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옛날 영화인데 저는 그게 유명한지도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재개봉 작품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못 봤던 거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좋은 거였고, 부모님들은 아주 영화관이 막 그렇게 막 시설이 좋진 않았을 때, 음향도 그렇게 좋진 않았을 때 봤던 거였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고 뭐 이렇게 다시 보러 오는 그러한 향수에 젖어서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 저는 재개봉 영화의 장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이달의 영화 추천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챕터에서 미키 17과 재개봉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것과 관련한 영화들을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F 영화 추천이라던가 아니면 극장에서 다시 개봉했으면 좋을 것 같은 영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저는 너무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서브스턴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 관객을 넘겼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미 칸 영화제 각본상이랑 골든글로브에서 시상식에서 데미 무어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굉장히 입증된 작품인데요. 이제 줄거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젊은 시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엘리자베스가 이제 현재는 에어로빅 호스트로 전락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이제 아름답지 않아서 잘리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몸을 바꿀 수 있는 서브스탠스라는 약을 받게 되고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추천하고 싶은 게 너무 이유가 많은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동진 선생님의 평을 하나 이제 빌려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넘치는 에너지와 선명한 주제의식으로 막 나가는 영화를 볼 때의 후련함과 서늘함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시기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좀 그런 미적인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새 학기 그거- 때 이제 꿈이니까. 그래서 꾸미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꼭 보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아직 그래도 몇 개 네, 영화관에서는 아직 영화관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볼게요. 꼭.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네, 먼저 하실래요? 그 극장에서 다시 개봉했으면 좋을 것 같은 영화인데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그 플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아요. 네, 알아요. 봤습니다. 그거가 되게 그 두 청소년 시기에 그 남녀가 나와서 굉장히 몽글몽글하고 그것도 아마 소설 원작으로 한 그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다시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민님. 저는 SF 영화 추천으로 가고 싶은데 영화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이게 2005년에 제작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이제 학생 때 과학 시간에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보여줬던 영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접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그 좀 위키 이 저희가 지금 방금 나눴던 영화랑 좀 비슷한 이야기, 메시지를 조금은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복제 인간이 자신이 복제되고 이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공간을 좀 탈출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제작이라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긴 해요. 좀 세밀한 뭐 소재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근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좀 재밌게 볼 수 있고 또 영화관에서 관람하면은 그 제가 옛날에 봤으니까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윤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하는 그리고 또 재개봉했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키 7 재개봉 영화 추천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월간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잘하십시오. 화이팅! 네, 하고 저희가 끄고. 할게요. 자, 그러면 수민 역시 그냥 부를까? 살아 돌아오니 이미 미키 18이 프린트되어 있다. 행성당 행성당. 잠깐만요. 괜찮아. 네, 다시 할게요. 응. 편집하는 사람 미안하네. 아이고. 다시